소설 신인간혁명 2권 제3장 용무. 새로운 문은 활짝 열렸다. 1960년 10월 북남미를 차례로 방문한 야마모토 신이치의 평화 여행은 창가의 벗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결의의 불꽃을 불러일으켰다. 그때까지 머나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과는 인연이 없다고 여기던 미국이나 브라질이 지금 가장 가까운 천지가 되어 동지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신이치의 귀국 후 처음 열리는 본부간부회가 10월 31일 도쿄 센다가야의 도쿄 체육관에서 있었다. 그 본부간부회는 세계 광포의 숨결이 넘치는 모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체제 중에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검토한 미국 총지부 인사의 건도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해외에서 가장 먼저 결성한 미국 총지부의 총지부장에는 주조 기요시가, 부임부장에는 기요하라 가스가 취임, 총지부 간사에는 남자부 아오타 스스무와 마사키 나가야스를 임명했다. 이 미국 총지부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브라질 등 2개 지부, 17개 지구가 소속되었다. 또 그와 함께 본부에는 해외부를 신설했다. 해외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연계와 그에 대한 통감 업무, 학회 출판물의 발송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나아가 각종 번역은 물론 새로운 해외용 신문, 서적 등의 출판까지도 그 업무로 하게 된다. 해외부장에는 간다 조지가 취임하고 9명의 멤버를 부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본부간부에서는 미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서는 미국 총지부장이 된 주조가 발표를 한 후 이어서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연단에 섰다. 신이치는 해외 지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자신의 부재 중 본부에 남아 권투해준 동지들을 칭찬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자왕은 개미새끼를 잡을 때나 사나운 짐승을 덮칠 때나 전삼 후일이라 하여 삼보 앞으로 일보 뒤라는 만반의 태세로 온 힘을 다한다고 니치렌 대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광선유포 활동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상통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12월은 홍교의 전력을 기울이며 1월에는 철저하게 동지들의 신심 지도에 힘을 쏟아갔으면 합니다. 가정 지도, 개인 지도는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평범한 활동입니다만 신심의 뿌리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가야 줄기도 하늘을 향해 뻗어갈 수 있으며 잎도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을 나누고 의문에는 적확하게 답변하여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차 즐겁게 신심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일체의 원천입니다. 동지들 속으로, 그리고 동지들의 그 마음속으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발표한 스피치의 주안점은 여기에 있었다. 절복을 하는 목적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또한 입회 후의 개인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지구, 반, 조에서 몇 명이나 신심으로 분기하여 5번 전에 공덕을 받았는가? 그것이야말로 항상 명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절복에 힘쓰며 내년 1월은 개인 지도의 달로 하여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여 갈 것을 발표하면서 오늘의 스피치로 하겠습니다. 홍교가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새로 입회한 벗에게도 신심 지도의 손길을 보내야만 한다. 신심을 하게 된 벗이 한 사람의 자립한 신앙자로서 불도 수행에 면려할 수 있게 되어야만 비로소 홍교는 완결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00만 세대를 향한 노도와 같은 전진 속에서 그 기본을 망각한 사상 누각 같은 조직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신이치는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세계 광포라 해도 이제 막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며 광활한 대초원에 홍할 만한 불이 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요원의 불길이 되어 퍼져갈 것인지 아니면 비를 맞아 하룻밤 사이에 꺼져 버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지도의 손길을 보내 세계 광포를 담당할 100% 순금의 인재를 육성해내는 것 외에는 없다. 절복과 인재 육성은 서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이 함께 회전해 갈 때에만 광선유포의 전진이 있는 것이다. 11월 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신지부 결성의 서두를 장식하고자 지바현 체육관에서 열린 지바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탄생하신 지바에서 신이치의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부 결성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여 그의 가슴은 뛰었다. 대성인께서 1253년 4월 28일 축시, 세이초사에서 남묘호랭개교야말로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이라고 선언하신 그때로부터 어언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성인의 정법 정의의 우길은 아문에 가려진 채 이 지바 천지에 찬연히 빛을 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드디어 그 때가 찾아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도 바다도 모두 기쁨에 넘쳐 있는 듯이 느껴졌다. 차는 마쿠아리로 접어들었다. 밖에는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그리운 청춘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일본이 패전하던 해인 1945년 9월, 신이치가 17세 때의 일이었다. 신이치는 커다란 배낭을 등에 메고 마쿠하리 역에 내렸다. 전화에 불타 폐허가 된 도쿄에는 충분한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신이치는 이 마쿠하리의 농가까지 직접 왔던 것이다. 초만원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내리자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신이치는 현기증이 났다. 먹을 것을 사러 오긴 했어도 찾아갈 곳이 있을 리 만무했다. 밭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자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농부들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신이치도 농가의 주부로 보이는 밀짚 모자를 쓴 어느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 아주머니는 신이치 앞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누어 드릴 물건이 전혀 없네요. 아침부터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밭일을 계속했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눈앞에 펼쳐진 전원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방이 불타버린 황폐한 들판이 된 도쿄에 비해 그 모습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조금 지나자 아주머니는 신이치를 보며 말했다. 학생은 어디에서 왔지? 소박했지만 따스한 목소리였다.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치고는 아직 어린 신이치가 마음에 걸린 듯했다. 도쿄 가마타입니다. 그래, 얼굴빛이 몹시 창백한데 피곤하니? 결핵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거라. 아주머니는 신이치를 집으로 안내했다. 가난해 보이는 낡은 집이었다. 본체 안쪽 어두운 곳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인 듯했다. 아주머니는 밀짚 모자를 벗었다. 나이는 40세 전후일까. 그녀는 싹싹해 보이는 둥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형제는 몇이니? 네, 8형제 중 5째입니다. 형들은 군대에 갔고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사러 왔구나? 예, 그런데 아주머니 댁의 가족은, 자제분은 계십니까?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슬픈 듯한 눈으로 말없이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신이치는 그 이상 물어볼 마음이 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신이치 가족의 형편을 물었다. 아주머니가 묻자 신이치는 공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이 헐린 것과 가족들이 강제로 소개된 것 등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이내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우리 집에 나누어 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고구마가 조금 있으니 가져가거라. 나눠주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학생도 힘들겠지만 힘내거라. 아주머니는 헛간에 있던 고구마를 꺼내주었다. 언제라도 또 와요. 학생만은 기억해 둘 테니까. 아주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다정한 미소였다. 고구마 가격은 한 관에 10엔이라고 했으나 신이치는 한 관에 12엔으로 더 쳐서 6관 정도를 나누어 받았다. 아주머니의 친절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그달에 다시 한번 마쿠아리를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약속대로 기쁘게 신이치를 맞이해주며 가마니에 가득 고구마를 담아주었다. 식량난으로 인심도 흉흉하던 시대였던 만큼 부인의 소박한 진심은 신이치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 이후 마쿠아리에 식량을 사러 가는 일도 그 아주머니와 만나는 일도 없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매년 고구마가 나오는 계절이 되면 신이치는 저 부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바 지부의 결성대회가 열리는 지바현 체육관에 도착하자 지부장과 지부 부인부장이 마중 나와 있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부인부장 이시야마 데루요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자,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시야마는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시선을 떨구며 아무 말 없이 인사했다. 그녀는 입회한 지 4년밖에 안 된 지부 부인부장으로서는 신심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 실은 지바지부의 결성에서는 지부 부인부장의 인사가 가장 난항을 겪었다. 당초 이시야마보다 신심이 오래되고 경험도 많은 지구 담당원 한 사람이 후보로 올랐으나 그 지구 담당원에게는 공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부의 부인부 중심자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검토 결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이시야마 데루요를 부인부장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9월 본부간부회에서 인사를 발령하자 이시야마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편지 몇 통이 학회 본부에 도착했다. 활동 실적도 없고 신심이 약한 부인부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북남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그 편지를 보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었으나 어딘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신이치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바지부 관계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처음 지부 부인부장 후보에 올랐던 지구 담당원 주변에서부터 이시야마 데루요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지구 담당원은 표면적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자신과 친한 멤버들을 선동, 이시야마를 비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도 어리석고 한심한 이야기였다. 학회의 역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책임직이다. 회원에게 철저하게 봉사하고 광선유포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다. 따라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간부가 될수록 자신을 버리고 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끝까지 진력하겠다고 일념을 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 자신이 지부부인부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뒤에서 남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광선유포보다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학회 간부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그 지구 담당원은 기나긴 투병 생활 끝에 불법을 만나 병을 극복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홍교에도 눈부신 성과를 올려 주목받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 지구 담당원의 앞날을 염려했다. 지부 부임부장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신심의 환희도 사라지고 만다. 더욱이 지부 부임부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에 불만을 갖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학회 세계에서도 이탈해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그 지구 담당원의 행위는 이미 불이불칙의 교단인 학회의 단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처럼 신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복은 모두를 스스로 불행의 악업으로 만들어 전부 없애버리고 말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동지를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죄는 너무나 무겁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화경을 가진 자를 서로 헐뜯지 말지어다 라고 훈계하신 것이다. 사람의 마음만큼 변하기 쉬운 것도 없다. 선으로도 악으로도 움직여간다. 위대한 창조도 이룩하지만 파괴자로도 된다. 부처로도 된다면 제육천의 마왕으로도 된다. 그 마음을 선의 방향으로, 건설의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불법이며 신심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심으로 병을 극복한 체험을 가진 부인부가 왜 주위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단결을 파괴하려 하는가? 명문명리와 만심이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어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비뚤어진 일념은 어째서 생겼단 말인가? 니치렌 대성인은 만약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즉 자기 자신이 일념삼천의 당체이며 행복도 불행도 그 원인은 자기 생명 속에 있다고 자각하는 것에서 불법은 시작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질투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며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일희일우하게 되고 곤란이나 괴로움에 부딪히면 주위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된다. 거기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반성도 없다. 그러므로 성장도 인간혁명도 없고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중심자나 간부라 해도 사람인 이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미숙한 점이 눈에 띌 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이다. 비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도와가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느냐이다. 중심자를 뒤에서 묵묵히 지키고 받쳐주었을 때 비로소 이체 동심의 신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성운에 비추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을,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을 일보라도 연마하여 전진하자고 도전하는 속에 인간혁명의 길이 있다. 그렇게 해야 무량의 공덕이 있으며 복운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인부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심에 면려한 것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 불법의 기본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그 지구 담당원이 생애 어긋남 없이 행복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신심의 기본부터 지도해 가도록 부인부 최고 간부에게 부탁했다. 신이치가 가장 걱정한 것은 지부 부인부장의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해야 하는 이시야마 데루요였다. 이시야마는 자신이 지부 부인부장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한 듯 했다. 이시야마는
임명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자신이 과연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간부로서의 경험도 얕고 이렇다 할 신심도 없는 주제에 잘도 부임부장이 되었군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부 결성 대회의 준비를 멤버들에게 호소해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자 이시야마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고민한 끝에 부임부장을 교체해달라고 야마모토 회장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신이치가 체육관 대기실에 들어오자 이시야마는 뜻을 굳혔다는 듯 이렇게 말을 꺼냈다. 실은 선생님께 꼭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시야마는 신이치가 권하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뭔가 고민이 있습니까? 네, 저는 도저히 지부 부임부장이라는 대임을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부 결성에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아무도 제 말 따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심지어 당신은 부임부장을 할 자격이 없어요라고 제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시야마는 가슴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하면서 몇 줄기 눈물이 이시야마의 뺨을 적셨다. 신이치는 가만히 이시야마에게 시선을 보내고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험담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야무지지 못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이시야마는 깜짝 놀라 신이치 얼굴을 응시했다. 일단 임명이 된 이상 당신에게는 지부 부임부장으로서 전원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심도 자신의 인간 혁명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여 투쟁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언제나 장마와 싸놓은 투쟁인 것입니다. 마가 노리는 것은 광선유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학회의 단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는 싸우려는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으며 의욕을 없애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번처럼 동지의 질투로 되어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선배 간부의 분별 없는 발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병마가 되어 조직의 리더를 덮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쪽의 일념이 확고하지 못해 도망가려고 한다면 마는 점점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제목이며 미동도 하지 않는 강성한 신심의 일념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시야마 씨도 창제를 통해 자신의 경애를 크게 열어 진정한 광포의 투쟁을 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면하게 곤란에 도전하고 따뜻하게 모두를 감싸며 모든 것을 웃어넘기면서 밝고 명랑하게 유유히 돌진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학회는 대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날아오를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정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지바도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부 부임부장으로서 훌륭하게 활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간다면 하찮은 비판 따위는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비행기도 상승하여 안정비행에 들어가면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척하며 불의불칙의 조직을 교란시키려 한 사람은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불법의 인과 입법은 실로 엄합니다. 깊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광선 유포를 위한 노고는 모두 다 자신을 빛내는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회 조직에서 열심히 노고하는 것입니다. 힘들구나, 괴롭구나 하며 느꼈다면 이것으로 수갑 하나를 전환했다. 또 죄장 하나가 소멸됐다며 즐겁게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직을 반석같이 만들 수 있다면 3세 영원에 걸친
대복원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왕 같은 경애가 될 것입니다. 이시야마 데루요는 마음속에 자욱이 낀 안개가 삽시간에 거치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이시야마의 얼굴에는 어느새 혈색이 돌고 있었다. 이때 조직을 교란시키던 부인부는 한때 선배의 지도로 다시 일어서 간부로 활동했으나 후에 부부가 함께 퇴전, 반역하고 결국은 스스로 학회를 떠나갔다. 사심이 있는 사람은 도태되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법의 엄함과 학회의 정의, 청정함의 증명인 것이다. 지바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 15분에 개회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강연에서 당시 일부 언론이 학회를 폭력 종교라고 선전하는 중상의 허구를 날카롭게 파헤쳐갔다. 학회에 대해 폭력 종교라고 여전히 일부 언론들이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학회 폭력에 휘말려 입회한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요? 장가학회가 폭력으로 절복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오히려 여러 의미에서 폭력의 피해를 받아온 것은 우리들 학회 쪽이 아닙니까? 그 한 예가 묘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가학회에 들어가면 우리 절의 묘지에는 매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합니다. 또한 폭력으로 호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력 종교라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폭력입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는 수상이 칼에 찔리고 사회당 당수가 암살당했으며 또한 데모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많은 부상자가 나오는 등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운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화로 생명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절복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벗을 구하려는 자비의 대화에서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술에 불탄 듯 불성실하게 대화한다면 새로운 창조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법을 유포하는 창가학회를 비판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일본의 기둥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신이치는 학회를 악의에 가득 차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선두에 서서 싸웠다. 선의와 사명에 살아가는 다부진 벗들에게 무책임한 중상을 뒤집어 씌우는 언론의 만행을 신이치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떠한 거짓 선전도 그저 침묵하며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만다. 싸우지 않으면 정의도 패배한다. 때로는 침묵은 굴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바지부의 결성대회를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월 4일에는 군마를 방문, 마에바시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쿄로 돌아와 6일에는 요코하마 미스자와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제9회 남자부 총회에 참석했다. 이곳은 3년 전인 1957년 9월 8일 도다 조세이의 유훈으로 된 역사적인 원수폭 금지 선언을 선언한 의의 깊은 장소였다. 도다는 이때 인간의 생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나라라도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나라는 악마이며 마라고 선언하고 그 사상을 전 세계에 넓혀갈 것을 청년들에게 기탁했다. 그로부터 3년, 청년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원수폭 금지 선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색을 거듭해왔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도다의 선언이 불법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불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갔다. 예를 들어 불법에서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헤아리기 힘들었다. 그러나 도다가 선언에서 우리들 세계의 민중은 생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불성이라는 불법 사상을 현대 사상의 개념으로서 수립한 것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깨닫게 되었다. 생존 권리라는 사고는 예전부터 있었고 세계인권선언 등에도 제시되어 있었으나 도다는 불법 천리라는 기반 위에 서서 이러한 것에게 내실을 부여했던 것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불법의 천리가 현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갈 때 비로소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불법을 유포해야 한다는 사명을 점점 강하게 자각해 갔던 것이다. 특히 야마모토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하자 청년들의 홍교에 더한층 박차를 가했다. 게다가 이해, 냉전의 해빙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던 동서양 진영 간에 또다시 깊은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야마모토 회장이 첫 해외 방문을 실시한 직후인 만큼 청년들의 가슴에는 세계 항구 평화를 향한 맹세의 불꽃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오에 음악대가 연주하는 웅장한 선율의 학회가가 울려 퍼지고 각지의 대표 1만 4천 명의 분열 행진이 시작되었다. 제9회 남자부 총회가 개막된 것이다. 청년들의 행진은 약 1시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스탠드에는 다가오는 1961년의 테마로 된 약진이라는 두 글자가 가로 세로 각 10m의 흰 천에 덮인 간판에 크게 쓰여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해 남자부의 행보 또한 대약진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연초에 부원 17만 명 달성을 목표로 스타트를 끊었던 남자부는 이미 10월 말에 20만 명을 달성했다. 또한 이 총회에서는 남자부 5만 명 결집을 목표로 했지만 집결한 청년부는 그것을 훨씬 웃도는 6만 6천 명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보고를 듣자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청년부에게 준 청년이여 국사가 되라의 한 구절을 상기했다. 청년이여 혼자 서라. 두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리라. 세 사람이 또 계속되리라. 그리하여 이 나라에 10만 국사가 있다면 고뇌하는 민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국사라면 매우 예스러운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를 구제해가는 인재인 것이다. 이미 이렇게 일본을 세계 동포를 구제해갈 10만 남자 부원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신이치는 그런 구상의 실현을 향해 학회가 착실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확실한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총회에서는 남자부 10만 결집에 대한 맹세를 담아 청년이여 국사가 되라도 낭독했다. 경기장 한 모퉁이에는 색깔도 선명한 빨강, 노랑 등의 셔츠 차림을 한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 기지에서 하루 밤낮을 기차로 달려온 미국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위풍당당한 행진에 놀랐다. 차례차례로 끊임없이 트랙의 모습을 나타내는 청년들을 보고 한 사람이 말했다. 땅에서 솟아나오는 것 같다. 지용의 보살을 보았어. 학회의 선배에게 배워온 지용보살의 출현을 그들은 이 행진에서 실감한 듯했다. 그리고 청년이여 국사가 되라가 낭독되자 듣고 있던 미국 멤버가 곁에 있던 청년부 간부에게 물었다. 국사란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진지한 질문이었다. 청년부 간부는 조금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도다 선생님은 일단 일본이라는 의미로 쓰셨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청년에게 주신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러분에게는 조국 미국의 번영과 평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동포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관점이므로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하여 인류의 행복을 생각하며 행동해가는 사람이 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청년부는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면 우리도 국사에 들어가네요. 청년부 간부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야마모토 회장을 따라 세계 광선 유포를 향해 출범하려는 남자부의 국경을 초월한 확대를 느끼게 하는 질문이었다. 총회 인사를 위해 일어선 신이치는 흉중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갔다. 나는 청년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 오늘의 이 총회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이 출발을 축복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힘으로 창가학회라는 교단을 확대하여 세력이 넓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으로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해가자는 젊은 지용의 보살인 여러분이 늠름하게 성장해 감으로써 일본 그리고 동양, 세계 민중의 평화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이 청년부에게 건 기대는 필설로 다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만 이토록 많은 우수한 청년부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진심으로 안심하고 듬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이치는 광선유포의 흐름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단 회장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내가 위대하다든지 남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여 형제, 가족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결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직장,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신뢰받는 모범스러운 청년이어라. 인간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용자이어라 라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 총회에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내빈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 교수는 남자부 총회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활기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 총회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회합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시합을 할 때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상에서의 힘에 가득 찬 연설에도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생명력 그 자체라는 느낌입니다. 또한 야마모토 회장은 그 말씀에서 참으로 겸허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사불란한 행진도 놀라웠지만 행진하는 청년들이 양복이나 학생복 등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행렬이 종교인들로가 아닌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온갖 계층의 평범한 일반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일본의 살아있는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 교수는 학회 본부에도 찾아왔다. 서구 각국에서는 불교를 명상이나 하는 정적인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현실 사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베르그 송도 불교를 생존 의욕을 없애버리는 가르침을 강조해서 설한 종교라고 생각하여 불교는 인간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야스퍼스 등도 불교를 세간을 초탈한 신비주의로 간주했다. 확실히 일본의 기성 불교만 보아도 장례식 불교로 변한 지 이미 오래일 뿐 아니라 인간을 활성화한다거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가져온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창가학회의 모습은 그때까지 교수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모조리 뒤집어 놓았던 것이 분명하다. 여기 모인 멤버들은 가사를 걸친 출가승이 아니다. 사회의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는 민중이다.
젊은 청년이다. 게다가 명상이나 좌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고뇌에 맞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열과 약동으로 넘치고 있다. 그리고 크나큰 이상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기쁘게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진실한 불교를 발견했다며 매우 기뻐하였다. 이 무렵부터 외국의 여러 종교학자나 연구자들도 점차 학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를 대망하는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광선유포의 지도자에게 휴식은 없다. 법화경 수량품에는 미증잠패라고 있다. 이는 부처께서는 아직껏 조금이라도 설법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도다주세이는 피로를 억누르고 광포의 지위를 잡으면서 자주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부처는 미증잠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넓혀가는 나도 쉴 수 없는 것이다. 신이치 또한 쉬지 않고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위해 끝까지 움직였다. 그는 남자부 총회를 마친 다음 날 7일에는 누마즈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4시경에 누마즈역에 도착하자 신이치는 모치하라 다케시 지부장의 집을 방문했다. 모치하라의 아내 리스코는 6년 전에 남편과 함께 입회했으나 한동안 신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 후 신이치의 격려를 받기도 하며 가까스로 2, 3년 전쯤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힘쓰게 되었다. 신이치는 리스코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남편에게 누마즈 지부의 지부장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1만 4천 세대의 리더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부디 부인께서도 승낙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 모치하라 다케시는 놀라며 신이치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실내 장식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아내의 의견 등은 묻지도 않고 저돌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실패하여 리스코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모치하라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 신신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 리스코에게 결코 상의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아내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많았다. 리스코의 불만도 거기에 있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간파한 듯 리스코에게 허락을 구했던 것이다. 리스코는 말했다. 저희 집 양반은 자기가 한다고 결정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결코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학회에서 들은 대로 철저하게 할 사람이니까요. 거의 자포자기의 말투였다. 모치하라는 불끈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응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인도 허락해 주시는군요. 그러자 의외로 리스코는 밝게 대답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불과 한마디의 상이었으나 리스코의 기분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치하라는 자기에게는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신이치의 배려에 감사했다. 누마즈 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부터 하치만초에 있는 누마즈시 공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지부장 모치하라 다케시는 불타올랐다. 힘차게 취임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전원의 권기를 촉구하여 누마즈 지부의 역사적 출발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원고는 이틀에 걸쳐 정성껏 다듬었다. 체험단 발표, 신인 간부 소개 등에 이어 모치하라가 경사스러운 단상에 섰다. 장신인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연단에 서자 참석자에게 엄숙히 인사하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없다. 주머니에 있어야 할 원고가 없는 것이다. 양복 바깥 주머니에도 손을 넣어 보았다.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모치하라는 당황했다.
단상에서 바지와 와이셔츠까지 주머니라는 주머니는 모두 뒤졌으나 원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렸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이제는 다 틀렸다. 그러나 말해야만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심장은 쿵쾅거리듯 빠르게 고동쳤고 이마에서는 땀이 분수처럼 솟았다. 이 누마주에 지부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우리들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누마주에 맞이해 노도와 같은 절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발의 날이며 이날을 10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아니 1일 여삼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리멸렬이었다. 모치아라는 연단에 놓인 물병의 물을 컵에 따랐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려 물병과 컵이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때 뒤에서 신이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대로 해도 좋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모치아라는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고집만 셀 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심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온몸으로 부딪혀 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되어 주십시오. 단결하여 끝까지 싸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누마주 지부를 기필코 일본 제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포부 발표는 횡설수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모치아라의 마음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야마모토 회장이었다. 그리고 폭풍우와 같은 박수가 그 뒤를 이었다. 간부의 인사가 끝나자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등단했다. 나는 이번에 지부장이 되신 모치하라 씨를 예전부터 진실한 사람으로서 존경해 왔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지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정치가들은 대체로 훌륭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공약을 발표하여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태연하게 공약을 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진심이며 성실함입니다. 학회의 최고 간부인 여러분은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십니다만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좌담회나 여러 회 앞에서 어떻게든 동지를 격려하고 불법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10년, 20년이 흘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훌륭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치하라 지부장도 틀림없이 당당하고 논리정연하게 감명 깊은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서투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지키면서 이 누마주 지부를 공덕에 가득 찬 지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스러운 결성대회 석상에서 지부장으로서의 제1성에 실패한 모치하라 다케시는 몹시 침통해했다. 단상에 앉아 있어도 얼굴을 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한심스럽고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시니치의 이야기는 그러한 모치하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모치하라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은 이렇게 날 감싸주신다.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지켜가는 것인가? 좋다. 나도 철저하게 지부의 동지를 지키자. 모두를 위해 오체를 땅에 내던질 각오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야마모토 선생님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신이치는 그 후 난이 두려워 퇴전해 간 사람들의 신뢰를 들면서 생의 신심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가운데 진실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모치아라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격의 눈물을 꾹 참고 있었다. 도쿄를 출발한 열차가 가이지를 달리며 가을은 점차 깊어져 갔다. 11월 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후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야마나시 현의 고후로 향했다. 이 고후에 이어 10일은 마스모토, 11일은 나가노, 12일은 도야마, 13일은 가나자와 등의 각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고후 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5시 40분에 야마나시 현민회관에서 열렸다. 결성대회에서는 한 여자부원의 체험담 발표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전쟁이 끝나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큰 광산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만 일본에 돌아오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심한 결핵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녹초가 되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비행소년이 되어 가족의 고뇌는 점점 깊어져 갔다. 오빠는 얼마 안 되는 가족의 생활비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다가 남의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쿨룩거리며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면서도 타일로 보았지만 오빠는 난폭해질 뿐이었다. 그 여자부와 어머니는 구원의 길을 찾아 몇몇 종교를 전전했으나 오빠의 비행은 나아지지 않고 마침내 소년원에 들어갔다. 그 무렵 일가족은 아버지 친구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한가닥 희망을 안으며 학회에 입회했다. 괴로운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면서 학회 활동에 힘썼으나 이내 아버지의 결핵이 악화되어 의식불명에 빠졌다. 두 모녀는 오로지 창제를 거듭했다. 그러기를 5일,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다시 절복하러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빠 또한 소년원을 나와 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오빠는 비행을 저질러 사건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다. 고뇌에 고뇌가 이어지듯 아버지의 병세도 악화되어 입원해야만 했다. 생활은 궁핍했고 게다가 어머니의 근무처마저 도산.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나오는 식사를 가족 3사람이 나누어 먹다시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본조님, 왜 우리들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나요? 모녀가 부르는 제 목소리는 어느 사이엔가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선배의 연꽃은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커다란 꽃을 피운다. 지면 안 된다는 진심 어린 격려로 버텨갔다. 아버지는 이윽고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편안한 죽음이었다. 그 여자부의 슬픔은 컸지만 신앙이 삶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여자부는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행복하게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부 결성대회 단상에서 여자부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해갔다. 수감 중인 오빠도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수입이 좋은 일을 찾게 되었고 저도 회사의 사무원으로 참으로 혜택받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판잣집 같은 집에서 염원하던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둘이서 희망에 불타 행복을 음미하며 나날이 벗의 행복을 기원하며 즐겁게 학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험담 발표가 끝나자 성대한 박수가 장내를 감쌌다. 불행의 밑바닥에서 훌륭하게 신앙으로 일어선 서민의 소생이라는 드라마이다. 간부 지도에 이어 인사하기 위해 일어선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기에서도 지부장, 부인부장을 칭찬하고
단결을 외쳤다. 그리고 힘차게 호소했다. 학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누가 어떠한 이념으로 이 일본의 민중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입으로는 모두 훌륭한 말을 합니다만, 진정으로 민중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온 사람도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학회에는 불법이라는 명확한 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만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구제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던 민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행복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최일선에서 싸워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처의 사자이며 어떠한 지위나 직함을 가진 사람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여러분이시기를 염원합니다. 사회의 번영이라 해도 그 근본은 민중의 행복이다. 신이치의 인생의 투쟁 목적 또한 거기에 있었다. 신이치는 각지의 회합에 참석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간부들과 간담할 기회를 마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고후에서도 지부 결성 대회를 마친 후 지구 간부들을 대기실에 불러 간담 시간을 가졌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질문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속에서야말로 진실한 인간의 만남이 있고 촉발이 있기 때문이다. 한 지구 간부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모두의 리더로서는 그릇이 작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릇이란 경애를 말합니다. 학회 간부로서 모두의 행복을 진지하게 원하며 기원해가는 그 자체가 자신의 그릇을 크게 열어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나를 고집한다면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없으며 성장도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응시하며 고민하고 하나하나 타고 넘어 향상시키면서 장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조조해야 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간부가 질문했다. 저희 어머니는 신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 환희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안을 밝게 하기 위해 신심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두워지고 만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신심시키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저불법이란 등등 아무리 훌륭하게 말해도 어머니 쪽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딸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보다 어머니가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부간부에 참석하러 도쿄에 갔다 올 때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심이라 해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 자체가 신심입니다. 어머니가 보아서 내 자식이지만 정말 올바르게 자랐구나,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딸이 된다면 어머니는 반드시 신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이 절복과 통하는 것입니다. 신이치는 동지의 대성을 바라며 정성을 다해 이야기했다. 11월 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후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관에서 본 신문에서 8일 실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차세대 리더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격전을 거듭한 선거전 끝에 2기 8년 동안 이어졌던 공화당 정권은 케네디의 승리로 민주당 정권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또 함께 실시한 상하원의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10일 아침 각 신문에서는 일제히 미국의 이 새로운 얼굴의 탄생을 보도했다. 케네디는 1917년 5월 28일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다. 케네디의 가문은 19세기 중반 중조부 때에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집안으로 아버지 조셉은 영국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금융 실업계에도 영향력을 가진 신흥 명사였다. 존 F. 케네디는 그런 아버지의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4남 5녀의 9남매 중 차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케네디는 해군에 들어가 남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러던 중 일본의 구축함 아마기리의 공격으로 케네디의 어뢰정이 파괴되자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어두운 바다를 끝까지 헤엄쳐 나가 부하를 구하여 생還, 일약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케네디가는 전쟁 중에 장남이 유럽에서 전사하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다. 전쟁 후 케네디는 29세의 나이로 정계에 대비, 하원, 상원 의원을 거쳐 현직 부통령인 공화당의 닉슨 후보를 제치고 43세로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신이치는 불과 1개월 전에 미국에서 피부로 느꼈던 변화의 예감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나타났음을 알았다. 케네디는 무엇보다도 젊은 미국의 개척 정신이라고도 해야 할 청신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실로 이례적이었다. 43세라는 젊음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연소였으며 게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출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또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카톨릭 교도였으며 아일랜드계라는 소수민족 출신이었다. 건국 이래 지배적인 미국인의 상은 와스프, 즉 인종으로는 백인, 민족적으로는 앵글로색슨, 종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가 그의 전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프로테스탄트는 성인 인구의 70% 가까이를 점하고 있었으나 카톨릭은 약 25%로 소수파였다. 그런 가운데 와스프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시대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마음 또한 움직이고 있다. 일순간이라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얼핏 보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회의 상황조차도 변해간다. 그 본질을 간파하고 시대에 앞서 새로운 건설의 길을 제시해 가야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케네디는 변혁의 시대의 리더를 자처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이 뉴 프론티어였다. 이것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전국대회에서 공표한 것이다. 케네디는 지금의 시대와 세계, 그리고 미국 사회가 뉴 프론티어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전인 미답의 들판을 개척해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 프론티어의 저편에는 지금까지의 지도에는 없는 과학과 우주라는 분야와 또 해결하지 못한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이라는 사각지대, 아직까지도 해답을 내놓지 못한 빈곤과 잉여라는 문제 등이 가로놓여 있다. 이 프론티어를 회피하여 위험이 없는 과거의 저속함에 의지하며 관념상의 선의와 허울 좋은 수사에 만족하기란 쉽다. 그러나 시대는 지금 우리들에게 창조성과 쇄신, 그리고 창작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뉴 프론티어의 개척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케네디의 격조 높은 말은 이상에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아메리칸 스피리트가 맥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케네디는 인종차별의 벽에 대해서도 강한 도전 의지를 보였다. 선거전의 막바지에 국민권 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케네디는 즉시 킹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며 킹의 석방에 힘썼다. 그 정광석화 같은 대응은
수많은 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케네디의 주위에 모교인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라성 같은 뛰어난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국민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최종 결과를 보면 선거인 투표에서는 케네디가 303표, 닉슨이 219표를 득표했으나 일반 투표에서는 총 6,900만여 표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불과 11만 표 남짓에 불과했다. 득표율 0.1% 차이라는 전례 없는 대접전이었다. 현상 유지를 하여 안정을 바라는가? 현 상황을 일신하여 변화를 바라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더 한층의 격렬한 논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초 해빙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던 1960년마저도 U2 스파이 사건이 일어난 이래 미소 관계는 다시 엄동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동성간에 가로놓인 심각한 상호 불신은 언제 열전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대를 서로 세계 재패를 꿈꾸는 마물처럼 적대시하며 불신감에 도취되어 군비 확장 경쟁에 광분하는 것이 냉전의 실태였다. 물론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케네디의 당선이 결정되자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은 그 자리에서 케네디에게 축전을 보냈다. 신정권의 탄생을 앞두고 먼저 화해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그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통치를 둘러싼 동서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또한 1959년 혁명 이후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던 쿠바에서도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게다가 핵 준비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으로서는 그 대외적 위신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그 한편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 도처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케네디는 실로 다사다난한 거친 파도 속으로 출범하려 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가만히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머지않아 케네디가 안게 될 세계의 고뇌는 입장만 다를 뿐 그대로 신이치의 고뇌이기도 했다. 단지 케네디의 고뇌는 서방 국가들을 대표하는 미국의 국가 원수로서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뇌였다. 한편 신이치는 불법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 전 인류의 불행을 정신적 차원, 즉 일체의 근원이 되는 인간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고뇌였다. 또한 케네디가 43세인데에 비해 신이치는 32세였다. 더구나 신이치에게는 재력도 후견인도 지식인들의 뛰어난 두뇌진도 없었다. 신이치는 스스로 무명의 민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 새로운 지성을 육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로운 지도자를 대망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신이치는 그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민중의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 휴머니즘의 비옥한 땅을 개척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